자, 오늘 4월 28일이네요. 이제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에 들어가는 동안에 또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오늘 모두 조정으로 일단 끝이 났어요. 그렇죠? 일단 코스피 시장은 0.23%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0.87%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조정 양상이 일단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런 식의 조정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볼 건 아니고요.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계속 해드렸고,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최선이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들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할 때 이 부분이 반등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음봉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시장이 끝난 건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든지 시장이 뭐 저항선을 돌파를 하든지 지지선 이탈을 하든지 그런 모양이 나올 때는 무조건 거래량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0.87% 정도 빠졌어요. 그렇죠? 빠지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전일 대비 한 78% 정도로 거래량을 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 이러한 형태 자체가 조금씩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감은 안 좋아요. 감은 안 좋고,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오늘 그 시장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됐었죠. 시장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지금 돌렸고요. 추세 돌리면은 뭐라 그랬나요? 추세가 돌아서면은 기본적으로는 추세 돌아서는 부분에서 패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라 그랬죠. 패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원만한 기존 추세 하락 부분이 좀 나오고, 그 다음이 추세 상승 그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떴단 말이죠. 좋아요, 그렇죠? 떴기 때문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던 흐름 자체 추세가 좀 이탈이 되는 모습 보이면 바로 그냥 피보나치 갑니다. 바로 그냥 피보나치를 가면 반등하는 포인트 자체가 그냥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반등 포인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이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는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 이게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거래도 사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다음 주에 화요일 정도, 그렇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주면 시장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빠졌는 부분이 이런 식의 형태만 보여주게 되면 50%에서 반등을 하면 이건 좀 돌파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보이면 추세는 그냥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단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될 때의 시장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회원 방송에서는 어느 쪽으로 주도주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섞인 얘기들을 좀 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부분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소위 말해서 2차 전지만 밀린 게 아니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다 밀렸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하는 쪽도 다 밀렸는데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많아요. 모멘텀을 찾아보면 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종목군들도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뭐 시장이 폭락했다 오늘 시장이 밀렸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만약에 86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860 정도가 되는데 860 넘어서면 일단은 단기 추세는 위쪽으로 방향 잡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860포인트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은 시장은 일단 강세로 가는데 그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지금 좀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이한 부분의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제 방송 나갔으면 자동차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자동차도 가능성이 있고 OLED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쪽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는 피해 이런 부분을 피해 나갈 수 있든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생각을 하지 말고 점쟁이가 아니잖아. 보통은 이제 우리 수익 나는 부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보통은 야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완고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거래량을 봤더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 요 추세죠, 그렇죠? 요 추세를 잡고 거래 터졌던 가격권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때는 분봉 들어가서 이제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원래 요거였죠, 그렇죠? 요 추세 일단은 방향을 잡았고 얘도 마찬가지 추세가 한번 넘어서고 난 다음에 멈추죠, 그렇죠? 한번 멈춰주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멈춘 가격권 다시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뭐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돌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자체는 2517포인트. 2517포인트를 얘가 넘어서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정을 취하는 그 다음날 보통 그때 가는 종목 섹터들이 주도주가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뭐가 될지는 미리 알고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때 뭘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녹화는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두시고, 오늘 시장 보면서 개미들 오늘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위쪽으로 2517포인트를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게 되면 이전에 이 떨어지는 흐름 자체가, 그쵸? 떨어지는 흐름이 돌아서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를 딱 돌파를 하면 추세선을 이렇게 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이 조금 좋게 끝이 나서 갭으로 만약에 우리가 떠서 출발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갭으로 떴는 경우에는 오늘 만들어진 캔들 위에 일단은 올라서서 움직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십시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시장이 지금 뭐 어제 강세 보였던 부분이 오늘 완전히 뭐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아니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했던 종목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있었죠. 바이오니아는 오늘 일단은 뭐 강세 보였어요. 일단은 점핑을 했고요. 내일 부분 이거 만약에 아직도 관심을 못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6만원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6만원 돌파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이거는 사실은 바이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미용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이게 탈모 쪽이라서 오늘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는데 같이 움직여요. 같이 좀 움직이니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거래가 일단 동반이 돼 있고, 그렇죠? 거래 동반됐던 가격까지도 오늘은 좀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고, 위쪽으로 룸 자체가 아직 남아 있죠. 물론 상승을 하면은 여기 저항이 하나가 돼 있긴 합니다. 65,000원 전에 저항이 있긴 한데 그 부분만 잘 뛰어넘으면은 한번 또 시원한 가격 상승 흐름이 또 보일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크레시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실 때 여기 저번에 패턴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원래는
클리어를 보다가 크레시스로 지금 종목을 바꿨죠. 이게 패턴이 바뀌는 바람에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는 역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던 추세선 처음 돌파하고 난 다음에 패턴 보이고 돌파했던 가격권, 그렇죠? 요때죠. 요때 패턴 보이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해줘서 요때 한번 공략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서 이때 그냥 뺐어요. 이때 그냥 빼고 난 다음에 패턴이니까 패턴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고, 이때가 패턴 돌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으세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종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롤링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롤링을 하게 돼 있거든. 롤링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요. 그렇죠? 롤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좋은 종목들을 들고 요때 샀다가 요때 팔고 요때 샀다가 요때 팔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았던 종목들도 아직까지 들어올랐으면 계속 매매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걸 한번 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SK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SK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는데, 내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어제 우리 방송 PD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런 걸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잘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해석 분석을 하지 말고 내용을 일단은 쭉 봐주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그러면 그걸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면 파일 새로운 새 창으로 열고 서식을 글꼴을 조금 크게 넣고, 이게 제가 이제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다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어떤 종목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냐 하면, 단순히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 한다라고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관들이 보통 이제 매수가 들어오려 그러면은 종목의 변화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종목의 변화가 필요한데, SK 스퀘어는 사실은 뭐 2021년도죠. 2021년 11월까지는 증권사, 2021년 11월까지는 증권사의 대부분의 의견이 투자 의견 없음이었거든요. 이전은 투자 의견이 없음이에요. 투자 의견 없음.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되 투자 의견은 낼 수가 없어요. 이게 2021년도 11월 29일 날 삼성증권에서도 그런 의견이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그런 식의 의견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1월 26일, 같은 연도 11월 26일에 NH투자증권도 의견을 냈는데, NH투자증권도 의견을 냈는데 거기도 의견은 없었어요. 의견은 없었는데, 언제부터 매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2022년 지금 보니까 2022년도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현대차증권이 먼저 선방을 날렸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일단 냈고 목표주가 9만원 이렇게 냈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흐름이 어땠냐면은, 이게 계속 매수가 아니고 계속 매수로 이게 의견이 딱 기합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식은 아니었고 의견이 막 갈렸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22년 8월하고도 25일 날 나왔던 의견을 보면, 이거는 큰 증권사는 아니고요. 작은 증권사인데 다월 투자증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투자증권.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매수 의견을 일단 냈는데요. 목표가를 낮췄어요. 목표가 낮추기. 이 목표가를 낮춘다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목표 주가를 낮추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놔놓고 SK 스퀘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SK 스퀘어. 목표 주가를 낮추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죠.
신규로 다른 데서도 뭐 ICT 투자 전문 회사 출범, 과도한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터널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요게 11월 30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 11월 30일 요때는 IBK 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일단 냈는데, 역시 뭘 했냐면 목표가를 낮췄어요. 좋은 의견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요게 언제부터 싹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요번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 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3월 이게 며칠이냐, 2월 27일이네, 죄송합니다. 2월 27일에 SK증권에서 의견이 냈는데, 이때 무슨 의견이 나왔냐면, 역시 매수인데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냈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매수 유지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서 SK 쉴더스 지분 매각 요거 했던 걸로 일단은 주주 한원 1,100억 원 정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고요. SK스퀘어는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하는 회사의 일 자체를 한번 보면은 그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고, 여기 지금 SK증권에서 얘기 나왔던 걸로 일단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는 지주회사인데, 요 산하에 뭐가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글로벌로 봤을 때 반도체 수요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거의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은 대부분 미국권에서도 미국에서 나오는 반도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재고 조정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2022년도 4분기 적자가 3조 7,276억 원 일단 나왔고, 당연히 SK스퀘어도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는 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SK스퀘어도 SK 하이닉스 적자가 여기서 적자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지주회사인 SK스퀘어도 적자가 나는데, 올해 이제 분기별로 적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스퀘어도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다? 분기별 연간 영업이익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간 영업이익이. 이거는 SK 하이닉스 실적 보시면 돼요. 연간 영업이익이 이익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죠.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바닥을 턴하고는 있는데 V자 반등이 아니라 U자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SK스퀘어처럼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안에서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한원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주 한원이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1,100억 플러스 알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SK 쉴더스 매각 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주주 한원 부분이 1,1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소각 얘기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각이 아니고 매입, 그 다음에 소각 결정 요구까지도 일단 나오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바닥이고 SK스퀘어가
주저하는 정책도 강하게 펴고 있으니까 실적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SK 스퀘어부터 먼저 보시는 것도 일단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SK스퀘어에 이제 11번가 커머스 부분이 일단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회사가 티벳 가지고 있는 티벳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화물 중개 매출 부분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도 일단 나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안 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기관 매수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많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 시장 불안한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원래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드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한솔케미칼도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엮이는 데가 많죠. 한솔케미칼은 아시다시피 특수가스라든지 아니면 가스나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셔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요번에 확장 떨어질까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 확장이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확장 나올 만큼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솔케미칼도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한솔케미칼도 사실은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었어요.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22년도 11월 14일 날 삼성증권에서 의견 낮췄고 목표 주가 낮췄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2022년 11월 5일 날 DB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 낮췄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보면은 2022년 11월 24일 날은 SK증권이 그 다음에 28일 날은 미래에셋증권, 30날은 하이투자증권, 12월 22일 날은 KB투자증권, 올해 2월 달은 DB금융,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도 KB 이러면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인데 목표가는 계속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부분을 새로 커버하겠다라고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반도체 업황이 조금 턴하면 한솔케미칼의 가산화수소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업황 턴어라운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주도주를 찾는 그러한 현상 자체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시장에 막 오늘 하루 빠지고 오늘 하루 오르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 주목을 하셔가지고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어떻게 시장의 흐름 자체 코스피의 흐름 자체, 코스닥의 흐름 자체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에 시장이 턴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턴했을 때는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주도주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휴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휴 들어가시는데 연휴 잘 즐기시다가 화요일날 또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